자, 오늘도 이번 주 우리 집 밥상 추천해 주실 분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흐리고 비도 좀 내리던데 시장이 좀 한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그렇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맑은 날씨가 아니라 그런지 저분 우산을 꼭 챙겨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요. 시장은 생각보다 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처럼. 네. 그래도 요즘은 시장도 지붕이 설치된 곳이 많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하러 가는 곳도 그래서인지 내부는 평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낮에도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서 물가가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훈 팀장님을 모셔봤거든요. 어떤 품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수산물부터 볼 건데요. 네. 먼저 수산물 중에 지금 이 시기가 제철인 생선, 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대구에서 오신 전문가 두 분 왔다 가셨는데. 아, 그러신가요? 네네. 대구부터 네, 보니까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음. 이렇게 대구가 요즘 매대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음. 대구는 10월에서 2월이 제철이거든요. 네. 이 시기부터 많이 잡히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겨울 대비 상대적으로 날이 따뜻해서 어획량이 많지 않아 높은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가격은 대짜 기준으로 한 마리에 2만 원이었는데요. 비교해보자면 작년 이맘때는 한 마리 가격이 15,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곧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대도 점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생선탕, 대구탕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더 추워지면 가격도 저렴해진다라고 하니까 그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산물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는 다른 수산물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품목들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활꽃게는 암, 숫꽃게 모두 1kg에 3만 원이었고요. 네. 낙지는 한 코에 1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한 마리에 7,000원, 갈치는 한 마리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와 별 변동이 없었다. 자, 수산물 가격 알아봤고요. 이번 주 채소류 가격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격 변동이 좀 많았을까요? 네, 역시나 채소류에서는 가격 변동이 많았는데요. 네. 채소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생육이 양호해져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생강은 핵산품이 지속적으로 출하되고 있어 공급량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내렸는데요. 네. 가격은 1kg에 9,000원으로 1,000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망과 베고이 같은 채소들도 생육이 양호해지면서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렸는데요. 네. 청피망이 한 근에 4,000원에서 3,500원, 그리고 베고이는 한 개에 1,500원에서 1,300원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깻잎 같은 경우도 가격이 내렸는데요. 깻잎은 파종부터 포장까지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선해진 날씨에 작업량이 증가하니까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가격은 한 근에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추류가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요. 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풋고추가 한 근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꽈리고추가 한 근에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생강, 피망, 베고이, 깻잎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내렸고 고추는 가격이 살짝 올랐고 그러면 배추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금배추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10,000원으로 지난주와 동일했는데요. 네.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가격 상승세가 좀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배추도 배추인데 양배추도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언제쯤 양배추 가격이 내려갈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시간을 네네. 통해 물가를 짚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네. 현재 제가 궁금해하는 이것의 물가는요? 하고 물어보세요. 양배추 어떤가요? 그렇죠. 양배추 한 통에 3,000원이고 양상추도 비싸게 많이 찾으시는데 한 통에 6,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예년 대비 보통 2, 3,000원 하던 거에 비하면 둘 다 좀 높게 가격이 잡혀 있다 볼 수 있는데 우선
지금 날씨가 많이 안정되고 있으니까 네네. 똑같이 작업량 증가하고 하면은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안정되지 않을까 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날씨가 지금은 많이 시원해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증가하니까 이제 조금씩 내려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요. 배추, 김장 때까지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잡힐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 김치를 네. 굉장히 좋아해서. 다음으로 과일류 가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과일류에선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집에서 자주 즐겨 드시는 토마토랑 방울토마토 가격이 올랐는데 네. 가격이 좀 크게 들썩였어요. 먼저 토마토는 5kg에 12,000원에서 25,000원, 방울토마토는 1kg에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가격이 오른 이유는 폭염의 폭풍 영향을 받은 건데요. 네. 지겹죠, 폭염. 너무 지금 계속 폭염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나긴 폭염으로 생장에 적합한 온도인 25도에서 28도를 넘어서서 30도 이상의 고온의 날씨가 오랜 기간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잘 달리지 않은 피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갑자기 크게 떨어져서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의 생육 기간은 보통 60일에서 70일 정도인데요. 아마 이달 중순이나 말쯤 되면은 새로 자란 토마토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일반 토마토가 12,000원 정도인데 25,000원. 2배 넘게 올랐네요. 폭염의 영향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일류 가격도 좀 들어볼까요? 네, 사과와 배는 한 개 5,000원씩으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네. 자두가 10개에 10,000원이었고 단감이 한 개 2,000원으로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슬슬 내려가면서 귤 생각이 조금씩 나실 텐데 그렇죠. 조생 감귤이 나오긴 시작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출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20개 정도에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귤을 보면 노란 것들도 있고 막 녹색인 것도 있어요. 녹색인 게 덜 익은 겁니까? 풋귤, 청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종자에 따라서 아예 녹색인 것도 있고요. 조금 덜 익어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후숙이 되는 그런 귤들도 있어서 물어보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 두 종류가 다 나오나요?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마토를 제외하고 과일들은 그래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육류 물가도 좀 궁금해요. 고기. 네, 지금 시기는 이제 김장까지도 시간이 조금 남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시기여서 축산물 가격은 변동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소고기는 등심이 한 근에 78,000원, 차돌박이는 한 근에 35,000원, 네. 그리고 돼지고기는 목살이 한 근에 16,000원, 삼겹살이 한 근에 18,000원으로 가격이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도 가격은 1kg 정도에 5,500원으로 그대로였는데 네. 최근 철새들 출퇴근하실 때나 보시면 철새들 이동하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철새들 이동이 시작되면서 10월 초에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리 인플루엔자 AI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세에 따라서 또 닭고기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주의 지켜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또 걱정이네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떤 품목을 알아볼까요? 네, 건어물류 그중에서도 김 가격부터 살펴보면요. 아마 동기분들도 김 가격 관련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실제 올여름 고수온 현상이 길게 이어지면서 김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김 농사는 유난히 긴 여름 탓에 보름가량 늦게 시작됐거든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수확 시기까지 늦춰질 경우 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선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김 가격은 재래김이 한 속에 13,000원, 파래김이 한 속에 11,000원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테지만 큰 문제 없이 김 생산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금배추가 아니라 요즘에는 김이 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어쨌든 네. 김 생산이 잘 이루어져서 가격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서 밥상 차려주는 남자. 저녁 밥상은 제가 차립니다라고 하셨던 이동훈 팀장님이 추천하는 이번 주 식재료 어떤 게 좋던가요? 네, 오늘 추천해드릴 식재료는 무입니다. 무요? 네, 가을무는 인삼과 버금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무가 제일 아, 맛있다고들 하죠. 그래요. 그래서 가을무는 늦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재배가 되는 무로 기온과 일조량이 좋은 맛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이야, 무는 뭐 사실 사시사철 먹기는 하는데 가을 무가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군요. 무부터 좀 사야겠습니다. 무를 네. 주세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무 가격은 2.5kg 기준으로 한 개에 4,000원입니다. 음. 5,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무가 딱딱하고 속이 매워지고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서 높은 등급, 좋은 등급의 상품을 찾기 어려워지니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아, 다행히 이제 날이 좋아지면서 생육고조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가격도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은 무 좋은 식재료로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무로 하는 음식들 추천을 받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양한 음식에 무가 들어가잖아요. 무 네, 자체만으로도 또 요리를 할 수 있고요. 무의 효능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무는 첫 번째로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고 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건강에도 좋은데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소고기 묵국이나 이런 묵국으로 해장하는 아, 분들이 맞아. 많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은데 무는 열량이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장에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무의 효능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 하나 사와라 그러면 무 제일 큰 거 골라서 가거든요. 그러면 네. 왜 이런 무를 사왔냐고 혼나요, 늘. 아, 무를 네. 고르는 법 그리고 또 무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네. 우선 먼저 주의할 점 먼저 말씀드리면 네. 무가 좀 찬 성질이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몸이 차거나 냉증이 있는 분들이 과다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요. 복통이나 설사,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최대한 익혀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음, 같고요. 음. 다음으로 신선한 무 고르는 법에 대해 저 알려드리면 메모해야 됐어요. 네. 첫 번째로 무청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무청이 무청, 뭐예요? 그 무 위에 달려있는 꼭지, 풀 같은 부위들이 이제 아, 열무랑 비슷하게 생기고 이파리 좀 있고 있는 거. 네네네. 네. 그래서 무청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음, 시들시들하고 색이 노랗다면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크기인데요. 네. 무 크기가 너무 크면 섬유질이 많아 질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아. 정도의 크기의 무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정도. 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잔뿌리가 적고 깔끔한 무가 더 맛있고요. 네. 그리고 무의 윗부분 초록색이 넓으면 넓을수록 맛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배추나 무 다 마찬가지인데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속이 비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바름든 무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묵직한 느낌이 나는 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왜 보면 무가 겉이 좀 이렇게 매끈해 보이는 게 있고요. 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거칠거칠해 보이는 무가 있거든요. 그런 네네. 거는 또 고르는 방법이 없나요? 어, 일단 매끈매끈하고 거친 거는 그 지역 토양 성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기는 중간 정도로 하고 음. 초록색이 넓은 부위를 먼저 음. 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좀 그 무청을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방금 설명 주신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해 주시는 무 요리도 궁금합니다. 무로 할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네. 무는 사실 조림, 나물, 국 등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네. 하지만 이런 요리들은 다들 잘하시고 자주 드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특별한 요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거요? 바로 무밥인데요. 무밥? 네. 달달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익은 무가 밥이랑 어우러지면 너무 맛있는 밥이 되는데요. 어. 레시피도 사실 정말 간단해요. 쌀을 깨끗이 씻은 뒤 1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 불려주고요. 네. 무는 깨끗하게 씻어 먹기 좋게 채 썰어 주시면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리고 그 물을 팬에 들기름을 넣고 살짝 볶아주고 음. 밥솥에 쌀과 물을 넣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밥을 지어주면 무밥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만 먹으면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추로 만든 양념장도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그쵸. 네, 부추 한 줌에 간장, 다진 마늘, 설탕 등을 기호에 맞게 양념장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고 건강한 무밥 많이 드셔본 유명한 콩나물밥처럼 정말 오. 맛있으니까 네. 동기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1088님이 요즘 시중에 무 종류가 많이 나와서 고르기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0130님이 쭈디의 모든 애드립을 다 받아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 보이십니다. 느끼셨나 봅니다, 동기분들이. 힘드셨습니까? 조금 진땀 흘리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요? 저 오늘 그렇게 안 그랬는데.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무밥이 굉장히 군침을 돌게 하네요. 진짜. 무밥 파는 곳은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가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들기름 향도 또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고소하고 군침 돌게 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아내분을 위하여 무밥 한번 지어보십시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사진 인증. 네, 알겠습니다. 모든 애드립을 다 받아주지 말아라라는 동기분의 문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자, 오늘 폭염의 영향이 끝나지 않아 높은 가격대를 보인 품목들부터 매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겨울 생선인 대구, 그리고 또 제철 식재료인 무에 대한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